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추석이라서 한국 증시는 목, 금, 토, 일, 월, 화 6일 동안 휴장입니다. 원래 추석이 3일인데 임시 공휴일까지 더해지면서 6일 동안 또 됐죠.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쓰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넣어줘서 했는데 뭐 계좌가 풍성해야 돈을 쓰던가 말던가 하죠. 뭐 어떤 친구들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 명절을 못 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계좌가 박살나서. 한국만 추석이지 미국은 증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 편히 쉬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다음 주 됐을 때 한국 증시도 꽤 큰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럼 지금 계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좀 불안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늘 다 팔까? 그리고 명절을 편안하게 쉴까? 아니야, 이미 좀 박살 났는데 그래도 좀 회복되지 않겠나? 괜히 지금 팔았다가 다음 주에 증시가 더 올라버리면 포보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인 사람들은 연휴 내내 지금 쳐다보게 생겼어요. 불안해가지고. 역대급으로 불안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을 연준 기준금리가 7%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공포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게 갑자기 뜬금포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증시 불안해 죽겠는데 기준금리가 한 번, 두 번 올릴 것 같아? 6번은 올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것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JP 모건씨 그냥 거의 뭐 연준의 실질적인 소유주라 생각할 정도의 급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연준 전에는 JP 모건이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증시 하락에 불을 당겼죠. 거기다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도 금리를 한 번 올릴 확률은 60%고 두 번 올릴 확률은 40% 정도 된다 이러면서 공포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동시에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게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자기들은 또 싸게 담으려고 하는 일종의 블라핑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조정을 줄 타이밍이 되긴 했었어요. 다른 악재들이 더해지니까 이 핑계로 때리고 있는 건데 반대로 보면 지금 또 중국 증시는 또 회복세거든요. 지금 주식 싸게 담으려고 조정장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거센 상태인데 유가가 문제예요. 어제 90달러를 다시 넘겼습니다. 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유가가 오르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달러 지수가 근래 들어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유가가 또 올라갔어요. 실질적으로 유가가 달러 지수 때문에 그나마 덜 올랐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강달러인데 유가가 올랐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유가가 하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반대로 달러 지수가 106이 아니라 한 104, 103, 101로 내려간다면은 유가는 100달러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 수요와 공급과 상관없이도 달러 가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애매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달러 지수가 더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거고 증시에도 안 좋은 소식인 거고요. 달러 지수가 내려가면은 유가가 또 올라가니까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인 거고 이러든 저러든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가와 반대로 증시가 내렸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유가가 오르면 보통 증시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유가가 급하게 올라갈 때는 증시가 내려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도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크로스되는 상황에서는 좋지 않게 봅니다. 반대로 유가가 내려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 신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쁜 소식에 나쁜 소식이 더해졌다. 지금 유가가 오른 거는 수요와 공급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요소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외교라던가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는 단순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걱정인 거는 국채금리예요. 4.5%를 훌쩍 넘겼는데요. 4.5%를 넘기면은 보통 증시가 발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서 계속 오랫동안 쭉 간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4.5를 잠깐 찍고 터치하고 내려오는 거는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만 대출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1년 내일이 고금리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모기지 금리 오르죠. 카드 이자 늘어나죠.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사치제라던가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던가 가전제품 이런 것들 선택 소비재 조금 뭐 게임기라던가 뭐 좀 고사양의 PC라던가 반도체랑 연관 있는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구나 외식 물가도 크게 올랐는데 팁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식을 꺼려하게 되겠죠. 안 그래도 내가 좀 지갑이 얇아졌는데 어떻게 외식을 하겠어요? 쇼핑도 안 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나이키가 있었어요. 크록스도 그렇고 의류라던가 신발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위주로 줄어요. 그러면 서비스 관련 업종들 이제 안 팔리는 거고 고용
고용이 줄어들겠죠? 서비스,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데 당연히 뒷단에 있는 제조업도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원했던 연착륙의 바람과 달리 경착륙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면서 증시가 선반영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소비 데이터들도 보면은 민간이 본 데이터에서는 나쁘게 나왔고요. 정부가 만들어낸 데이터에서는 좋게 나왔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이럴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9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1%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4.5가 넘었으니까 0.4를 훌쩍 넘었죠. 생각보다 빨리 올랐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면은 급하게 오르는 거. 유가가 천천히 오르는 건 괜찮아요. 기업들이 시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급하게 오르면은 가격 인상분을 고객한테 전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객들은 또 이제 그 인상된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죠. 천천히 비용이 올라야 내가 비싼지 모르고 돈을 쓰는데 갑자기 올라버리면 심리적인 장벽에 덜커덕 막혀서 돈을 안 쓰게 돼요. 짜장면이 6,000원, 6,500원, 7,000원, 7,500원 야금야금 오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 먹어요. 그런데 6,000원 하던 짜장면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9,000원에 판다? 10,000원에 판다? 안 사 먹고 말죠. 한동안 시간이 걸리겠죠.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요새 돌아다녀 보니까 9,000원 정도 다 했던 것 같아. 원래 짜장면 9,000원 아니었어? 6,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어? 때부터 사람들이 소비를 시작해요. 물가 상승에 대한 충격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때가 증시가 제일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식 비중을 늘리려면은 지금 미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걸 보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이 저점이니 뭐니 싸니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쁜 요소들이 해결될 기미가 있는지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반대로 여기서 국채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비중을 계속 커팅해 나가는 게 낫다라 봐요. 이거는 그냥 위험에 대한 해지거든요. 뭐 주식이라는 건 한 번 사면은 평생 보유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본인이 그냥 내가 정한 신념이 무조건 오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도 주식 비중을 계속 조절해 나가요. 버핏이 산 주식들 중에서 뭐 평생 보유하는 주식들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계속 줄여가지고 현금 비중을 맞춰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노하우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고 버틴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상반기에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는데 그것들 위주로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죠. 보통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적게 오른 거는 또 적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의 노하우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연휴 때 발 뻗고 편하게 쉬지 안 그러면은 불안해서 안 될 겁니다. 특히 요새 그 테마주, 소형주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루 단위로 알 수가 없어요. 뭐 어제는 상한가고 오늘은 하한가인 게 테마주잖아요. 그러면 6일 뒤에는 테마가 끝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게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내 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거 투자하면은 깡통차기 좋죠. 하한가 한 번이면 30%지만 하한가 두 번이면요 재산이 반토막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엉뚱한 데 베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 연휴 동안 주식 공부를 한번 새로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 연휴 때 그냥 시간을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투자를 한번 더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